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남자의 속옷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자 옷처럼 남자 옷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주로 합당고와 계단고라 그래가지고 합당고는 막힌 것을 얘기하고 계단고는 밑이 트인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합당고와 계단고를 주로 밑에 갖춰 입는 것이 기본으로 어, 주로 좀 보온에 많이 쓰였던 것 같고요. 어, 합당고는 속에 입는 옷이고 계단고는 속바지처럼 바지 끝으로 갈수록 통이 넓어지지가 않고 좁아져요. 여자들 속바지처럼. 그리고 가리바데는 그 밑트임으로 단속꽃처럼 생겼어요. 거의 뭐 속바지, 그러니까 속속꽃, 단속꽃, 바지 이런 형태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가닥 바지를 언제부터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새가닥 바지예요. 이거는 나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나 남자나 가장 밑에 입는 옷은 이제 뭐 천연섬유, 옛날엔 천연섬유밖에 없었지만 주로 이제 통풍이나 땀을 받기 위한 또 내지는 보온을 위한 그런 원단을 썼고, 또 겉에 그 고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복 바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남자들 한복을 자기가 입는 속옷 위에 속에 고이를 별로 입히질 않아요. 남자들 속에다가 자기가 입는 옷을 입고 남자 바지를 바로 입히는데, 예전에는 속옷이라는 게 별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 합당고, 합당고와 또 속바지, 계단고, 요것을 갖춰 입지 않는다면은 보통은 이 속고이, 속바지를 입어요. 수의를 만들 때에도 합당고, 계단고를 거의 만들진 않고 속고이를 주로 만들거든요. 거기에 이제 속쪽삼, 저고리를 입고 또 속저고리를 입어주는 게 보통인데, 아마도 남자들은 밑에 여자들처럼 막 그렇게 옷을 껴입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옷을 입어주는데 이게 이제 바지 저고리를 입은 형태가 되겠죠, 요게 남자의 바지 저고리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음, 이렇게 옷을 입은 위에 예복으로 입는 경우는 어떻게 옷을 입었냐. 주로 대창이, 소창이, 뭐 중치막 이런 것을 입었는데, 소창이, 중치막 이런 것을 입었을 때에는 주로 왕가나 사대부에서 입었거든요. 그렇지만 보통 일반적인 양반가나 또 남자 평상복으로, 외출복으로는 일반적으로요. 창이라고 합니다. 창의는 지금 두루마기하고 좀 비슷한데 소매가 다르고 뒤트임이 있었던 옷이에요. 창이. 자, 엽선도 트인 거 맞아요. 엽선, 무에 엽선이 트인 옷이나 아니면 뒤가 터지거나 이런 옷들이었고, 도포와 창의와 이런 것들이 약간 대동소이 조금 달라요, 바느질이. 요거의 형태를 조금 이제 나중에 배우면서 알게 되면 이해가 돼요. 이런 것을 입었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두루마기라는 것을 입혔어요. 두루막혔다고 이렇게 트이지 않아서. 도포는 옆에 트이지 않는 대신에 뒤가 트이면서 등 뒤로 또 다른 자락에 넘어가 있어서 이것을 받쳐주기 위해서 이런 세조대를 띄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앞에다 꽉 묶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큰 옷은 주로 이런 세조대를 띄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옷의 중심을 잡아주고. 근데 이제 요거보다 이제 중치막은 뭐냐면은 이건 무가 없어요. 중치막은. 그리고 소창이는 중치막에서 소매가 착수위로 되게 소매가 좁은 옷이에요. 이것은 단령이나 주로 이렇게 용포를 입기 전에 속옷 위에 소창이를 입고 중치막을 입고 단령을 주로 입어줬던 옛날에 의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중치막을 입는 경우는 양반이 아닌 어, 양반이 아닌
저기 양반도 아니고 상놈도 아니고 중반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얕은 벼슬아치를 하는 사람 정도, 요런 사람들. 그리고 양반은 아니지만 가세가 조금 좋은 사람들이 주로 입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것을 중치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중치막은 주로 양반들은 안 입었죠. 이제 도포를 입다가 갑오개혁이 아니라 갑신개혁. 갑오개혁보다 한 10년 앞서서 고종임금이 현대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제 의복의 개혁을 먼저 가져오려고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복장에 대해서. 근데 잘 들어주지 않다가 갑신정변을 기점으로 그로부터 10년이죠. 갑신 갑오경장, 갑오경장, 갑신개혁. 갑신개혁 때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들어주지 않다. 갑오경장 때부터는 아예 그 의복이 다 바뀌게 됐어요. 넓은 소매는 좁은 소매로. 그리고 단령은 주로 뭐 반령이나 그리고 또 직령, 이제 뭐 이거는 기세 모양으로 또 배우면은 알게 되겠지만, 그리고 반령들은 낮은 관리들, 뭐 기록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람들은 입지 못했던가요? 그걸 조금 자세히 해드릴게요. 1884년에 갑신 개혁이 있었어요. 그때 복제가 이제 좀 현대화로 바뀌게 되었는데, 주로 이제 소매가 짧아지고, 이제 이것은 조사에 인터넷을 뒤지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령, 반령이라 그래가지고, 단령은 우리 관복에서 입었던 둥근 깃을 말하는데, 반령도 둥근 깃이에요. 그렇지만 둥근 깃이라도 반으로, 우리의 전복 같은 것을 보면은 마주 놓이는 깃이 반령이에요. 그게 반령이고, 직령은 우리가 입는 저고리 깃의 머리만 동그란 걸 직령이라고 해요. 그런 걸 입었고, 주로 이제 소매가 좁아지기 시작을 했고, 이것을 양반이든 하층민이든 다 똑같이 소매가 좁은 것을 입어라. 그리고 이제 도포나 뭐 직령이라 그러면은 이제 대창이 같은 거, 소창이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 이후로 마땅히 안 입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창이 같은 경우는 그 모양은 지금의 두루두루 막혔다 그래서 두루막이라 그래서 두루막이라고 하는데, 두루막. 이제 그걸로 변화된 것 같고, 도포도 안 입으니까 그걸로 다 일축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직에 나가는 사람이 전복을 입었어요. 발령이 서로 마주보는 전복이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서역이나 이서라는 것은, 서역은 관청에서 기록관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서는 그 지방 관리들, 낮은 급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도 전복을 못 입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민들은 착수의 소매가 좁은 거 이런 것이고, 또 서민들은 원단도 마음대로 못 입었어요. 게다가 옷고름은 1척을 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1척이라 그러면은 그때 당시 자 눈금으로 한자를 얘기하는데, 옛날 자는 55cm가 한자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한자가 50cm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우리가 뭐를 할 때 센치, 한자 두자 이걸 안 해요. 보통 만약에 치마 길이가 120cm면 두자 네치 이렇게 해야 되는데, 55cm가 나중에 근대에 와가지고는 50cm로 바뀌었어요. 이 자눈금이 조금 복잡해서 바뀌면서 그게 통용이 되었고, 보통 120cm 치마라면 두자 네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자 네치라 그러면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120cm, 125cm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가거든요. 그리고 뭐 각근이나 뭐, 그리고 그때는 뭐 옷고름은 어떤 옷에는 옷고름을 달아라, 뭐 단추를 맺어 달아라, 뭐 매듭을 해라, 막 이런 것들이 꽤 까다로웠었어요. 그래서
그 신분제에 따라서 여전히 근대에 와가지고도 갑신 의제 개혁 때도 여전히 양반과 저기 서민의 차이는 많이 극복을 하였지만 그래도 원단도 마음대로 못 쓰고 서민들은 비단을 입을 수가 없었고 뭐 이러면서 차별은 있었어요. 그게 갑신 의제 개혁이 고종 때 1884년인가 그렇고 갑오개혁이 1894년이니까 10년 동안 이것을 시행하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도 이제 사람들이 저 소매통 좁은 걸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갑오경장 때는 누가 뭐라지 않아도 다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갑오경장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유행도 나왔고 머리도 짧아지고 막 그랬던 건 우리 역사책에 나오죠. 지금은 뭐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남자들의 옷은 거의 심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즘 한복이 입고 싶다고 한복을 입어요. 한복을 입는데 무엇을 입는 건지도 잘 모르고 막 입거든요. 근데 여자는 여자다운 옷을 입어야 이쁘고 남자는 남자다운 옷을 입어야 이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옷이 이렇습니다. 여자들 옷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16세기 때는 이게 고려로부터 넘어온 그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그러다가 17세기에는 요런 한복을 입었어요. 요런 한복. 응? 아까 요거 잘 보였나요? 내가 카메라를 잘 응시를 안 하다가 요런 치마를 저기 16세기 조선조 초기쯤이었죠. 이게 요런 거를 입히다가 17세기에는 요렇게 점잖고 요런 한복을 입었어요. 우리 사극을 보면 나오죠. 이 초기 때까지. 그러다가 18세기 이제 후기로 오면서 약간 이제 이렇게 약간 허리 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이 저고리가 짧아지면서 이 허리 치마가 허리 말기가 약간 보이는 듯한 요런 저고리를 입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19세기에는 구한말에는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짧아가지고 여자의 젖가슴이 드러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가슴싸개를 하고 허리치마를 입었던 이때의 옷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이제 동대문 시장을 가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한복이에요. 이런 한복이 20세기를 지나서 이제 A형 라인이라고 했는데 이때도 지금같이 위를 쳐내고 A형 라인이 완전히 유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수간에 입었던 대쉬움 내지는 무지기 내지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요것만 입었을 때 밑에서 퍼져주는 이 맛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A형 치마의 느낌을 가져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격동기를 오면서 여기 주름을 좀 간략화시키자 그래가지고 위를 잘라내고 이렇게 A형 라인으로 재단을 해가지고 잔주름을 넣어서 옷을 해입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에 볼륨이 없으니까 그것을 또 맞춰주기 위해서 패치코트 보셨죠? 패치코트. 잠시만요. 패치코트 보여드릴게요. 이게 패치커트죠. 이런 걸로 A형 라인에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지난번에 여자 한복을 했는데 오늘 왜 하느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이렇게 20세기 한복을 지금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자 옷에는 지금 이렇게 가슴이 드러날 것 같은 아주 목 아래 바로 와 있는 도련의 옷을 지금은 입기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유행하는 게 지금의 추세가 지금 요런 한복의 추세예요. 요런 한복이. 그리고 저고리 기장은 요렇게 가면서 치마 허리 말기는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짧죠. 그리고 치마 허리 말기도 조금 더 올라가요. 기장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요 정도 오는 저고리에 보일 듯 말 듯한 지금 이 라인이 한복에 거의 유행을 해요. 그리고 요 18세기에는 착수이라 그래가지고 1884년이 갑신기역이죠. 전차 이 17세기 저고리가 이게 통수인데 이게 여기 진동으로부터 직선 베레가 이제 조금 짧아지면서 요런 소매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 저고리 당이 들어가면서 요 소매가 갈수록 수구 쪽으로 조금 짧아지는 듯한 요런 소매가 되면서 이런 한복을 입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지금 유행하는 타입이에요. 저고리 겨드랑이 당을 붙이진 않아도 보통 삼회장이라 그러죠. 삼회장의 발달이 요것이 당을 붙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이 됐어요. 디자인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은 이런 타입이다. 여자가 여기에다가 착수의를 주로 입는다. 그리고 이런 소매에서 소매 베레가 점점 점점 곡선 형태도 갔다가 이거는 지금 붕어 베레를 표현했죠. 20세기에. 이게 아마 20세기 들어서면서 1900년대 이후를 20세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창 젊었을 때가 돼요. 6.25 이후 1950년 6.25 이후 요런 한복이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매가 점차 좁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 소매가 지금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아까 당을 얘기했죠. 견막이 여기가 당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무의 형태인데 이것을 저고리에서는 견막이라 그러죠. 여자들은. 지금 우리가 유행하는 소매가 직베레 거의 통수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즘 유행하는 한복의 직베레 형태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 굴려주는 거. 요거와 요것이 유행을 많이 해요. 이게 20세기 때 우리 6.25 이후 격동기 때 소매베레로 유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알고 한복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도 막 철육을 입고 그게 군복인데 그거 내지는 옛날에 임금이나 뭐 장군들이나 바깥으로 외부로 먼 길을 떠날 때 그런 옷을 주로 입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쁘다고 그것을 사 입고 여자들도 그거 입고 막 이러는데 참 옷을 좀 알고 입었으면 좋겠어요. 옷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현재,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옷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좀 알고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생각이고 한복 카페를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고단위의 옷을 입고 싶어 하는데 아주 저단가의 옷을 찾아요. 그러면은 못 입어요. 한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옷이고 만들어주는 사람이나 만드는 사람이나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옷이고 또 평면 전개용 구도에서 그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옷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면서 미학을 드러내는 옷인데 참 조금 설명은 참 어려운데 좋은 옷을 입으려면은 그만큼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옷은 고단위의 옷을 요구를 하면서 돈은 안 들인다. 또 그것이 또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철릭하니까 그거 멋있다고 막 입고 와요. 심지어는 여자가 달력을 입고 머리에다가 간모를 쓰고 나와요. 그 간모가 그 임금님들 쓰는 거 사모간대. 사대부도 사모간대를 쓰는데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직위에 따라 좀 표현이 다르죠. 막 이런 것도 쓰고 오고 거기에다 운동화 신고 진짜 내가 안 입으니까 그 뭐라 그러면 남이 이래 간섭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천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신분의 귀천을 아직도 못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양반가의 자손이 아니어가지고 그걸 모른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여자니까 여자다운 옷을 찾아 입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름다움을 갖고 싶어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되게 아름다운데, 여자 옷인지 남자 옷인지 어느 때 입어야 되는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옷이나 막 입는다는 거는, 그건 너무 천해요. 이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 거지들이 옷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있으면 막 입거든요. 너무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복을 입고 싶다면 중고 한복을 사 입지 말고요. 자기가 입고 싶었던 어떤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걸 찾아서 단 한 벌을 가져도 제대로 인건비를 주고 제대로 된 원단을 쓰고 제대로 된 디자인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옷을 입도록 하세요. 자기 자신을 아껴야지 아무 옷에나 갖다 자기를 끼워 넣으면 되겠어요. 그거 굉장히 보기 싫어요. 남자들은 옷들이 거의 심플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남자들도 좀 결혼할 때 그 입는 거 있죠. 전복을 입고 사진을 찍지 않으면은 그 반비 그거 입고 저기 웨딩 사진을 찍는데 일생에 단 한 번뿐인데 너무 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자는 치마 저고리만 입고 나가면은 그냥 집 안에서 입는 집 안에서 입는 일상복을 입고 저기 그냥 거리를 활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적어도 거리를 나갈 때는 포 하나 정도는 입어줘야 돼요. 그리고 날이 춥지 않다면은 머리 정도는 뭐 우리도 개방됐으니까 좀 내놓고 다녀도 옷은 좀 갖춰 입어야 되겠고 신발 그 한복 신발이 그게 뭐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형태라도 갖춘 당해 정도는 신어야죠. 그 쌉니다. 당해. 고무신 모양이 조금 더 고급화된 건데 그 몇만 원 안 해요. 그런 거 신고 남자는 결혼할 때 그 저기 전복 하나 입혀갖고 내놓지 말고요. 바지 저고리를 입고 전복은 솔직히 속에 들어가야 되는 옷인데 그거는 좀 안 입어도 되니까 바지 저고리를 입고 약간 가벼운 포 하나 좀 입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음, 도포는 너무 그렇다 쳐도 가벼운 포가 아니군요. 두루마기. 그 정도는 입고 그리고 나가주는 게 좋겠다. 남자들은 뭐 퇴사회 정도까지 신는다면은 좀 너무 안 신으니까 활동적이고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뭐 구두 정도 신는다는 거 그럭저럭 봐줄 수는 있는데 적어도 여자들은 치마 저고리 입고 운동화를 끌고 다니거나 그리고 구두를 신는다거나 하는 건 조금 자제합시다. 그래야 품위가 있죠. 결혼식 하는 사람 평생에 한 번인데 조금만 갖춰 입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빈약해요. 그리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결혼 예복 사진을 찍기 위해서 대여 한복점에서 남들이 여러 번 입었던 거 빌려가지고 그날 한번 사진만 찍고 만다는 거. 결혼을 몇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일생에 한 번 하는데 옷 한 벌 못 얻어 입어서야 되겠어요. 며느리를 보면은 신랑 집에서는 며느리한테 옷 한 벌은 해줘야죠. 자기 아들 장가 가는데 아들 옷 한 벌은 좀 해주고 좀 이쁘게 입혀야죠. 이거는 좀 쓴소리가 돼서 죄송한데 적어도 한복을 입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옷에 대한 공부는 조금 하는 게 좋겠다 싶고 또 한복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알아야 내가 지금 무슨 옷을 만드는지 무엇 때문에 입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옷이 이쁘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만든다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한복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라는 걸 조금 많이 하고 옷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통 한복을 만드는 것을 전수한다는 입장에서 이 방송을 하면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마음이. 막상 시작을 하니까 나 한 사람은 작업하기에 그렇게 무리가 없는데 내가 좀 가르쳐 주겠다 하니까 뭐 단순하게 골무 만들어주고 뭐 바늘 쌈지 만들어주고 이거는 그냥 저기 보고 눈썰미 있으면 어지간히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 과정이니까 올리기는 하지만 한복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복이 어떤 옷인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됐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고 그 한복을 어떤 위치에서 어떤 옷을 만들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만들어 나가야 작품이 제대로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복식사는 교수님들한테 가서 정확히 배우시고요. 나는 이런 옷을 해야 된다. 이 정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 여자 평상복은 이 정도에서 어, 거의 끝납니다. 거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작은 소품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일종의 이제 복식사적인 옷이거든요. 기록적인 옷들인데 이런 건 뭐 지금 다룰 문제는 아니니까. 이제 치마 저고리 위에 우리가 대중적으로는 결혼식에 주로 입으니까 홀례복을 갖춰 입는 옷까지만 이제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바느질을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치마 저고리만 입고 싶어. 나는 바지 저고리만 입고 싶어. 또 옛날에 나의 손님 중에 남자분 중에는 소창에 대창에 중치막 도포 달령 막 이런 거를 만들어 입었던 분이 있었어요. 남자분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나한테 동정다는 것도 배워가고 했는데 동정달로 배우러 와가지고 수강료만 주고 어려워서 그냥 갔어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가르쳐주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조차도 어렵다고. 근데 그분이 요즘은 아직도 한복을 즐기시는지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그래도 그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옷을 입은 흔적이 있어서 옷에 대해서 제법 지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바느질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에서도 주로 홀례복을 기준으로 하니까 홀례복까지만 해요. 홀례복에 뭐뭐뭐뭐를 입는다 이것까지만 하고 그리고 내가 입고 싶어하는 한복이 뭐뭐이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여자가 막 전복을 입고 전복 때로는 구군복에도 가까운 옷이죠. 그리고 철육을 입고 막 군인 옷을 입는 거예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나의 생각이고요. 일단 나는 여자냐 나는 남자냐 그 입장에서 내가 옷을 얼마나 고상하고 우아하게 입을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하고 치마 저고리 자체는 굉장히 우아한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으면 사람이 우아하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상해져요. 거기에 맞춰서 입고 싶은 옷을 일단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옷을 입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는 끝내도록 할게요. 다소 이제 내가 조금 말하는 말투가 조금 부드럽지는 못해도 막상 카메라나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좀 긴장되거든요. 시간이 가면서 조금 나아질 거예요. 그렇지만 바느질을 배울 때에는 끊임없는 전진과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반복적인 작업이 끝없이 이어질 거고요. 그 반복적인 작업에서 새로운 기법을 이행할 때 변화가 올 것이고요. 그 지속된 반복적인 작업에서 형태가 이루어질 때 좀 즐거움을 느낄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 시간까지가. 인내심을 요합니다. 한복은.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